안녕하세요. 뉴맨 남성의원입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이물질 제거 수술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바셀린 이물질 제거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데 피부 이식이 꼭 필요할까요? 피부가 짧아질까 걱정이 많으셔요. 그리고 바셀린 제거 수술 영상을 보니까 요도에 관을 집어넣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던데, 관을 삽입을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요도에 관을 삽입한다면 마취 전에 하는지 후에 하는지, 그리고 제거하면서 동시에 확대 수술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자, 이게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요, 제가 답변을 할 때 말이 아주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최대한 좀 간단하게 답변을 들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설명을 하자면은 정말 좀 딥하게 들어가는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본인이 정말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 병원이든 어디든 간에 개별적으로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십시오. 자, 일단은 첫 번째, 바셀린 제거 수술을 하는데 피부 이식이 꼭 필요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상황마다 다르다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피부가 짧아질까 걱정이 많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포경 수술을 안 하신 분인데 본인의 성기도 그렇게 작진 않으세요. 포경을 안 한 상태로 바셀린을 훅 주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도 부위가 덮이면서 불룩하게 살이 축 처져버린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피부 이식 수술 필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포경 수술을 안 해서 안 그래도 피부에 여유가 많은데, 피부에 여유가 많은 상태로 이물질을 주입하면 피부가 비우되면서 처지거든요. 더 늘어난 거예요. 혹처럼 쭉 늘어나 있는 거예요. 거기를 깔끔하게 수술을 해놓으면 피부가 당길 일도 없고 짧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포경 수술이 필요한 분을 포경 수술을 해드리는 효과가 나겠죠. 두 번째 예시는, 이분은 약간 비만하면서 성기가 짧고 그리고 바셀린을 엄청난 과량을 주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셀린 양도 너무 많고 본인의 성기도 원래 좀 짧고 약간 비만해서 성기도 함몰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바셀린을 단순히 잘라내서 훅 제거해버리면 피부가 하나도 없겠죠. 그러면은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하시겠죠. 피부가 없으니까요, 바셀린을 뗐더니.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예시입니다. 피부의 여유도 너무나 없고 바셀린 양도 너무 많은, 그러니까 피부 이식이 꼭 필요한 분인데 그 분이 도저히 피부 이식 수술을 하고 싶지 않으시대요. 수술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본인한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최대한 바셀린을 정리하면서 피부를 살려봅시다. 못 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근데 피부를 최대한 살려보면서 해보고 너무나 정타이트하다면 나중에 추후에 그 피부 이식 수술을 계획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하니까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피부를 살려서 해보자고 이렇게 본인이 강력하게 요구하신다면 그렇게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피부 이식 수술은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본인의 선택이기도 하다, 이게 제 설명이고요. 단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기 전체적으로 염증도 나 있고 바셀린도 안쪽에서 흘러나오면서 피부도 여기저기 다 열려 있고 정말 심각한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피부 이식 수술을 좀 하셔야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 요도에 관을 꼽냐 안 꼽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소변을 보게 하는 의료용 도구인데요, 그거 왜 꼽냐면 수술을 하면서 요도를 잘 식별하기 위해서 꼽습니다. 이 바셀린 주입을 하신 분들은 안에 열어보면은 요도 쪽으로 이물질들이 밀착이 발생을 해 있고, 그리고 염증 상태나 이런 좀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눈으로 식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수술을 하지 않았던 분이면은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근데 눈에 식별이 잘 안 되니까 그거를 잡아떼면서 수술을 하다 보면은 요도가 손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 요도에 관을 꼽아서, 그러니까 식별을 하면서 수술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하시는 원장님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가 큰데, 이 요도 관 삽입이 궁금하신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아플까봐 물어보신 것 같거든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도에 관을 삽입을 해놓고 그거를 계속 놔두면 아픈데, 수술할 때 일시적으로 그거를 식별을 하고 바로 빼버리면은 뭐 본인이 불편한 게 전혀 없으시죠. 그 다음 질문인데, 마취 전에 하냐 후에 하냐? 당연히 마취 후에 요도관을 삽입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아닌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셀린 제거 수술을 하면서 확대 수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물어보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가능한 사람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의 바세린 주입 상태가 워낙에 안 좋고 피부 상태도 여유가 너무나 없고 이런 분들은 확대 수술을 당연히 동시에 해드릴 수는 있는데 확대 수술을 해놓으면 한 80%의 확률로 다시 터지거나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안 하는 이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낫고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피부의 여유나 그런 것도 괜찮고 바셀린 상태도 괜찮으면 확대 수술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저도 동시에 하기도 하고 동시에 안 하기도 해요. 근데 환자분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을 때 절대로 동시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까지 동의를 하신다면 최대한 아주 꼼꼼하게 수술을 진행을 해서 동시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물질 제거 수술은 정말 사람들마다 상태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딱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수술자에 따라서도 의견이 무척 달라서 어떤 의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답변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의사는 그렇게는 수술은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본인께서 좀 상담을 하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제일 정답입니다. 오늘 제 답변이 수술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